K군에게. K군,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나는 단지 취업을 준비 중인 독자의 느낌은 어떨까 궁금해서 책의 리뷰를 부탁드렸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리라고는 미처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피드백 용지의 뒷장에 꽤 긴 편지를 적으셨죠. 긴 삼수 생활을 버텨낸 끝에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간 대학이었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서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취업 준비로 보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이 책에 나오는 첫 월급이니, 첫 직장이니, 직장 내 인간관계니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좌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느냐고요. 이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에서 사회의 재수, 삼수생이 감내해야 하는 청춘을 허비한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느냐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저의 사려 깊지 못함에 대한 사과의 편지이자 그럼에도 K군이 여전히 놓지 말아야 할 용기에 대한 격려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부디 너무 늦지 않게 도착했으면 좋겠군요. 물론 저도 온몸으로 느낍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구조적인 모순으로 가득한지를요. 1980년대 대학 독서 동아리에서 배운 파레토의 법칙이 기억납니다. 20대 80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상위 20%가 부의 80%를 가지는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유럽의 아큐파이 시위를 보면 우리는 99%다 하고 적힌 피켓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상위 1%만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사회의 불평등은 개선되기는커녕 20대 80에서 1대 99로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2000년대까지의 한국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규 인력이 필요했고 그리 어렵지 않게 취직이 되었지요. 언제부턴가 경제 성장이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을 때 태어나 직업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젊은이들에게 옛날처럼 아무데나 취직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2중 3중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실이 이렇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야 할 텐데 그들은 자기 이익이나 재선이 먼저인가 봅니다. 다들 제 밥그릇을 지키려고 탁상공론과 대중요법만 남발하는 사이에 K군의 고통은 점점 깊어만 갔던 것이지요. 바꿔나가야 합니다. 좋은 분들이 해결해 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모순을 해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필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K군 스스로의 변화입니다. 훌륭한 외과의사가 암덩어리를 제거해 준다고 해도 환자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다시 건강해지기는 어렵겠지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정치, 경제적 해법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서 다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K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 나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거나 모든 문제가 오로지 K군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중국 청두에 갔다가 모죽이라는 대나무에 대해 들었습니다. 모죽은 씨를 뿌리고 5년 동안은
작은 순이 나오는 것 말고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번째 해가 끝나갈 무렵에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도 몇십 센치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거의 25m에 이르도록 큰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모죽은 그 5년 동안 자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키우며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때가 오면 다른 어떤 식물보다도 빨리 그리고 높이 커나갑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모죽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한번 끓여보세요. 섭씨 100도에 이르면 아무리 열을 가해도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기하면 이내 식어버리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을 가하면 물은 기체로 변해 하늘로 올라갑니다.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아무 성과 없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만큼 노력해서 10만큼의 성과가 꼬박꼬박 나온다면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노력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100도의 물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 시도해보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묵묵히 버티며 더 뜨거운 땀을 쏟아낸 소수의 사람들이 비로소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이겠지요. K군, 견디십시오. 그대는 모죽입니다. 비등점을 코앞에 둔 펄펄 끓는 물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기회를 기다립니다.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라면 더욱 좋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만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기회란 준비의 동의어입니다. 준비 없는 상태로 맞은 기회는 허망하게 날려버리기 십상이고 찾아왔는지도 모른 채 그냥 흘려보내기 마련입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마쳤을 때에만 작은 기회를 잡아 크게 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높이 그리고 오래 뜬다는 날이 있습니다. 양력 6월 21일경인 하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1년 중 제일 더운 날은 아니라는 것을요. 가장 뜨거워지는 날은 그 이후로도 태양이 계속 대지를 달구고 난 뒤인 8월 초순입니다. 자신이 최종점에 이른 6월 하진날에 가장 뜨겁지 않다고 태양이 섭섭해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은 때가 실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준비하세요. 모죽처럼, 끓는 물처럼, 태양처럼. 제 생각엔 K군이 인생의 에스컬레이터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전문직 자격증이나 평생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 같은 것들, 첫 발만 잘 내디디면 단번에 성공으로 이끌어줄 에스컬레이터 말이지요. 하지만 실은 우리의 삶에 에스컬레이터는 없습니다. K군이 부러워하는 그 직군에 가보십시오. 그 안에서도 경쟁은 치열하고 고민은 많으며 생존은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란 우리를 단번에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차근차근 오르면서 그 과정에서 보람을 찾아야 하는 계단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단 버스에 올라타세요. 버스에 올라탔을 때 어쩌면 K군은 당분간 서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들 앉아있는데 혼자만 서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일 신경질 나는 순간이지요. 하지만 서 있다고 해서 앉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앉아가는 사람이 선 사람을 비웃을 일도 아니고요. 어쨌든 버스는 갑니다. 우리의 목적지까지. K군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다 해서 인생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버스는 가고 있습니다. 다만 서서 가야 하다 보니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서 있다고 해서 비굴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앉아있는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정 앉아서 가고 싶다면 다시 버스에서 내려 빈자리가 있는 다음 차를 기다리거나 필요하다면 종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버스를 타면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라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늦지 않았거든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려면 한 번의 추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단 분리, 2단 분리, 단계별로 연료를 연소시키고 그것을 분리해버리면서 본 궤도에 들어서지요. K군도 때가 되면 버리세요. 지금까지 털어내지 못한 나태, 기득권, 자존심, 기회비용 같은 것들을 말이죠. 떨구고 나서 돌아보면 실은 알량한 것들입니다. 이런 타성들을 분리된 로켓 버리듯이 툭툭 던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훨씬 가벼워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꿈을 위해 다시 뛰어오를 수 있도록 한층 새로워진 스스로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시작하세요. 제가 아는 분의 실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19차례나 취직 면접에서 낙방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낙방 횟수를 세어봤겠습니까? 처음 몇 번은 그러려니 했겠지요. 그런데 10번이 넘어가고 20번 가까이 되자 이건 취직이 안 되어 슬픈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가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괴로웠다고 합니다. K군이야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듯한 느낌, 그 참혹함을 말이지요. 그는 지금 사장입니다. 입사 지원자들의 면접을 볼 때 꼭 이 말을 덧붙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기질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뿐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다른 일에서는 매우 무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K군은 사회가 거부한 것도 무능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K군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세상과 K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명심하세요. 바닥부터 출발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을 말해주는 것은 첫 직장이 아니라 마지막 직장이니까요. K군, 실망은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달리느냐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언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K군이 보내고 있는 이 잉여의 시기는 어쩌면 무죽의 5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헛되이 날려버린 수많은 이력서들은 어쩌면 백도의 액화를 기화시키기 위한 불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곧 그 기다림의 값어치를 다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대나무로 쑥쑥 커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유로운 기체가 되어 세상을 내려다볼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 책의 어느 한 구절이 K군의 그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김난도 드림. 추신. 아까 그 19번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분 말인데요. 고민하다가 실명을 밝힙니다. 이 책을 출간하는
문학동네 출판그룹의 강병선 대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책을 통해 K군에게 답장을 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K군도 나도 그의 숱한 실패에 감사드려야겠지요. 견디십시오. 그대는 무죽입니다. 비등점을 코앞에 둔 펄펄 끓는 물입니다. 지금 K군이 보내고 있는 이 잉여의 시기는 어쩌면 모죽의 5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헛되이 날려버린 수많은 이력서들은 어쩌면 백도의 액체를 기화시키기 위한 불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곧 그 기다림의 값어치를 다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대나무로 쑥쑥 커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유로운 기체가 되어 세상을 내려다볼 시기가 올 것입니다.